검찰 수사관들이 교도소에서 오브런을 체포해 데리고 나오고 있었다. 오브런은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고 표정 또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지의왕 검사와 오브런이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다 무감동한 표정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냉기가 허공에 떠돌고 있었다. 매직 미러 뒤에서 최소희 기자가 그 모습을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 검사와 최 기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백반을 주문했다. 그리고 지 검사가 구석 자리에 가서 앉는데 그 자리는 유일하게 CCTV가 비추고 있는 자리였다. 최 기자는 시선을 돌리며 식당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범한 식당이지만 아무리 식사 때가 아니라고 해도 유달리 사람이 없었다. 그때 지검사의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고 지검사는 싸늘하게 발신번호를 바라보다 통화 버튼을 터치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최 기자는 지검사의 통화를 관찰했다. 지검사는 간단한 말로 응수할 뿐 그 어떤 정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 기자는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손노트에 메모를 했다. 경찰, 이 사건에서 빠지려고 하는 움직임. 잠시 후 백반이 나오고 최 기자가 한 숟갈 뜨자마자 지검사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하기 시작했다. 네. 구정본부 보안정책단장님이요?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검사는 듣고 있다 싸늘하게 내뱉었다. 뭐 어쩌라고요? 지검사는 그 말을 끝으로 통화 종료를 해버렸다. 지 검사가 전화를 끊자 최 기자는 또 메모를 적었다. 법무부 교정행정, 이 사건에서 위협까지 가하며 움직임. 밥을 다 먹자마자 다시 지검사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지검사가 이번에는 지체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법무부 감찰국장이자 검사인 네가 왜 나한테 전화를 하시는데요? 법과 원칙과 논리와 이론으로 이야기해. 약설, 주장, 의견, 생각은 마포대교에 버리고 말하라고. 그런 거 안 무섭다고. 100년을 살아봤자 36,500일. 이 새끼야, 단 한 번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봐. 확 검찰청에 재불린을 날려버릴까 보다. 역시 이번에도 지
지검사가 전화를 끊지도 않았는데 최 기자는 빠르게 메모를 적었다. 법무부 검찰 측 이 사건에서 압력을 가하며 움직임. 와, 나 비자금 수사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메모를 하는 최 기자를 보고 지검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근데 있잖아, 나는 네가 제일 미워. 밥 드세요. 배고프실 텐데. 그런데 있잖아요. 사법부만 전화 오면 완전 판타지네요. 커피 사드릴까요? 꺼져. 아, 네. 믹스커피로. 오브란에게 변호인이 찾아왔다. 접견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감동 없는 표정의 오브란과 의자에 앉아있는 사무적인 얼굴의 변호인이 서로를 처음으로 바라보았다. 접견실 뒤로 창문을 통해 스님이 오브란을 보고 있었다. 변호인의 표정은 냉정하고 진지한 반면 오브란은 냉기가 돌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혐오감까지 비쳐 보였다. 오브란 씨, 처음 뵙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신에서 나온 황은리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브란 씨 변호를 맡을 거예요. 그리고 명함을 내미는데 오브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변호인은 불쾌한 기색 없이 사무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진행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복사해 가지고 왔어요. 오브란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자 변호인은 마치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듯 눈에 힘이 들어가며 말했다. 오브란 씨, 묻겠습니다. 이 증거들 전부 간접 증거들인데 증명력이 강해서 정황상으로 보면 직접 증거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소수지만 선례도 있고 판례도 있어요. 오브란 씨 자백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박정충 씨, 살해하셨나요? 오브란은 대답하고 싶지 않은 듯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고 말없이 다른 곳을 응시했다. 협조하셔야 됩니다. 살해하셨나요? 오브란은 변호사를 향해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그녀를 응시했다. 잠시 후 그의 입이 서서히 움직였다. 다른 날, 다른 시간. 오브란을 마주하고 있는 변호인의 표정이 어둡고 복잡했다. 반면 오브란은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건 이제 기억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변호인 교체하실 수 있게. 아니요,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진실과 무관하게 날 무죄로 만들어 주세요. 그 새끼처럼. 접견실 창 너머 스님이 무언가를 느낀 듯 눈을 감았다. 또 다른 날, 다른 시간. 오브런과 변호인이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습니다만 기각됐습니다. 상관없어요. 이제 나는 유무죄를 떠나 오브란 씨가 느낀 그 일륜적 분노로 변호하겠습니다.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하고 이 세상은 사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사실 그대로 대답해 주세요. 박장충, 살해하셨나요? 오브라는 변호인을 무감동하게 바라보며 대답을 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재판이 끝났을 때 나는 무죄일 겁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복잡한 표정의 변호인이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는데 그것이 오브런의 말에 동의한다는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판사들이 재판정에 들어와 자리에 착석했다. 그 밑으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마주보고 서 있다 자리에 앉았다. 변호인 측 뒤에 있는 배심원단 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판사가 준비를 마치고 피고인 오브런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오브런이 피고인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인정신문 절차를 시작했다. 사건명 재소자 박장충 살인 사건. 피고 이름 오브런 맞습니까? 네, 공판은 인정신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와 변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 신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먼저 경찰과 법무부 내부에서 자살로 판명된 사건을 기소한 이유가 첫 번째 증거자료 살해기술 수련. 판사는 여기까지 읽고 대답을 듣고 싶은 듯 의혹이 묻어있는 눈빛으로 물끄러미 지휘관 검사를 바라보았다. 그 전에 그 의혹에 관한 증인을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판사와 지 검사가 잠시 눈을 허공에서 마주쳤다. 기싸움을 하듯 바라보던 두 사람 중 지 검사가 방청석의 최 기자에게로 보라는 듯 시선을 돌렸다.